네, 전문가에게 생활 꿀팁을 들어보는 생활의 지혜 시간입니다. 오랫동안 앉아있거나 장시간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다가 허리에 통증을 느끼신 적 한 번쯤은 있으실 텐데요. 실제 요통은 전 세계적으로 성인들에게 흔히 나타나는 만성 질환입니다. 요통 관련 척추 질환과 각 증상에 따른 치료법을 짚어보겠습니다. 박호연 한의사님 나오셨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두 번째로 뵙습니다. 네. 네. 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허리 디스크를 포함해서 각종 척추 질환들이 있는데요. 아무래도 좀 연령별로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정리를 해주신다면요. 네, 연령별로 발생하는 척추 질환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기에는 아무래도 학업 때문에 오래 앉아 있다 보니까 척추 측만증이 많이 발생하고요. 네. 20, 30대에는 활동량이 많아지면서 디스크 질환을 많이 주의해야 합니다. 네. 40, 50대에는 이제 갱년기나 폐경이 되면서 골다공증이나 압박골절이 발생하는 비율이 높아지고요. 네. 60대 이상의 노인층에게는 이제 퇴행성 질환이 되면서 협착증 같은 질환들을 주의해야 합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요즘 젊은 분들 사이에서도 디스크 환자가 좀 심심찮게 발생한다는 얘기를 저도 접한 적이 있거든요. 네. 실제 내원하는 환자들의 추세도 좀 그렇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서 이제 보통 디스크라고 하면 추간판 장애라는 질환으로 네. 의료기관을 내원하는 환자 수는 2014년도에는 한 185명에서 2017년은 195만 명 정도로 네. 매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네, 189만 명에서 185, 195만 네, 명. 맞습니다. 예. 네. 그래가지고 예전에는 이제 엑스레이나 그냥 디스크 의심되는 증상으로 내원한 환자들이 많았다면은 네. 최근에는 이제 MRI가 이제 실비보험이 적용이 되고 비용도 많이 낮아지면서 MRI로 확진을 하고 내원하시는 환자분들이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저희 사실 오랜 시간 앉아 있거나 하다 보면 허리에 약간 통증 느끼는 경우는 사실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과연 그냥 단순한 통증인지 아니면 허리 디스크의 어떤 전조 증상인지 알기가 어려운데 디스크 증상이라고 하면 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냥 일반 허리 근육 통증과 디스크 증상들은 둘 다 허리가 아프다는 공통점을 갖고는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차이점으로 보면 디스크 증상들은 아무래도 엉덩이나 허벅지나 종아리를 타고 발끝으로 한쪽으로 내려가는 통증들이 발생한다든지 네. 아니면 오래 만성화되게 되면은 한쪽 근력이 더 떨어진다든지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고요. 결국은 앞서 말한 듯이 MRI나 CT 같은 걸로 확진을 해줘야 되지만은 네. 집에서 간단히 할 수 있는 검사법들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한쪽 다리를 쭉 편 상태에서 들어 올리는 동작을 해서 우리가 한 70도 정도 올릴 수 있다면은 네, 지금 화면에 나가고 그렇죠. 있네요. 예. 정상적인 각도로 볼 수 있고요. 네. 만약에 45도 이상 올리기 힘들고 그때 네. 뭔가 허리 쪽 통증이 더 심해진다면은 네. 이게 확진은 아니지만은 디스크성 증상들을 좀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무래도 좀 초기에 잡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떤 치료들을 받을 수 있을까요? 네, 그래서 2017년 미국 내과학회지에서 만성과 급성 허리 통증 환자들한테 권고한 사항들을 보게 되면은 급성에는 침 치료나 추나 치료, 만성 환자들에게는 운동 치료랑 침 치료, 추나 치료를 권고하고요. 네. 그 다음에 그런 치료들을 적용해 봤음에도 불구하고 별 호전이 없을 때 이후에 약물 치료들을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미나 유럽, 호주에는 카이로프락터나 오스테오패시 닥터라고 해서 네. 이런 척추나 관절의 수기 치료들을 하는 의료인들이 따로 있고 네. 보험으로 보장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의료인이 하는 척추관절에 대한 수기요법에 대해서 네. 보장이 되고 있지 않았는데요. 네. 이제 2019년 4월 8일부터는 이제 연 20회까지는 건강보험이 적용이 돼서 예. 이런 해외 권고안에 맞춰서 의료인의 수기 치료들을 좀 더 저렴한 비용으로 네. 보장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자, 한의사이시니까 아무래도 비수술적인 부분을 많이 짚어주셨는데 궁금한 것이 이제 정형외과 치료가 있고 또 한방 치료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다를 것 같아요. 좀 차이가 있다면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양방은 구조, 한방은 기능이라고 보통 설명을 하는데요. 네. 정형외과는 말 그대로 외과 서전이니까 구조에 문제가 있거나 수술하는 데는 굉장한 강점을 가지십니다. 그래가지고 다리가 저린 정도에서 넘어서서 대소변에 분리가 있다든지 걷다가 쓰러진다든지 혹은 다리의 한쪽 근력이 너무 떨어지는 경우들은 네. 반드시 수술이 훨씬 더 효과적이고 필요하고요. 네. 하지만은 실제로 대부분의 통증 환자들은 허리 통증 환자들은 90% 이상이 구조가 아닌 기능에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한의학은 이게 정지 상태에서 평가하는 것들이 아니라 네. 움직임 검사라는 것들도 하고 허리 관절만 보는 것들이 아니라 흉추라든지 고관절에서의 유기체적인 연결을 보는 그런 관점들을 더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네. 침 치료나 추나 치료는 기능적
평가에 있어서는 굉장히 유리한 장점을 갖습니다. 네, 수술이나 이런 치료들과 함께 또 허리 근육을 키워줄 수 있는 운동을 병행하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운동법이나 생활 수칙들 있다면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허리 디스크 운동 치료라고 하면 가장 유명하고 효과적인 거는 맥켄지 운동 치료인데요. 국내에서는 조금 잘못 알려져서 네. 그냥 단순히 허리를 젖히는 것만이 맥켄지 운동이라고 잘못 알려져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맥켄지 운동에서는 사실은 중요한 거는 허리를 뒤로 젖히는 것들이 아니라 어떤 특정 동작을 했을 때 발끝으로 내려가는 통증들이 네. 몸통 쪽으로 중심화되면서 허리가 만약에 더 아프다면은 그런 동작들을 찾아서 네. 계속 반복을 해서 통증을 중심화시켜주는 것들을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중간으로 통증을 끌어오는? 네, 근데 만약에 네, 발이 그런 아팠다면은 예. 뭐 엉덩이가 아팠다면은 어떤 특정 동작을 하면은 허리 쪽이 만약에 아파온다. 네. 그러면 그런 동작들을 찾아서 그 동작을 반복해 주는 거죠.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자, 끝으로 혹시 허리에 좋은 음식이 있을까요? 네, 많이 받는 질문인데요. 네. 근데 사실은 대부분의 허리 디스크나 허리 통증 환자들은 체중과 관련되어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과체중이거나 비만인 경우들은 뭔가 찾아서 좋은 음식을 먹는 것보다는 체중을 좀 더 감량해 주는 것들이 허리 디스크에 도움이 많이 될 거고요. 네. 또 체중이 별로 안 나가고 마른 친구들 중에서도 디스크 환자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런 네. 경우들은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들을 먹고 운동을 해주는 것들이 호전에 훨씬 더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네, 오히려 체중을 감량하고 또 열심히 운동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 해주셨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척추 질환에 대해서 함께 알아봤습니다. 박호연 한의사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